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남자의 끝판왕, 끝장 직업은 택시고, 여자들의 끝판 직업은 도우미다. 어차피 이건 뭐 지상파 아니니까 뭐 이 정도는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세게 가는 거지 뭐. 네, 세게 가는 거야, 세게 가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남자가 뭔가 하려는 의지는 있는데 상황이 안 되면 택시로 가요. 택시로 가는 이유는 그래요. 왜냐하면 4대 보험은 적용이 되지만 네. 최저임금에 못 미치기 때문에 월급이 압류가 안 들어와요. 내가 빚이 있으면 네. 회사원들은 그 통장 차압당하죠. 그렇죠. 택시는 그런 게 전혀 없다. 뭐 그런 그러니까 건가요? 차압이 들어오더라도 네. 최저임금을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차압을 하는 부분들이 적정 생활비를 보존해 그러니까 주죠. 적정 생활비를 보존하는데 택시의 급여는 적정 생활비 밑이에요. 혼자 살더라도. 그래서 택시 월급이 올라봐야 한 돈 10만 원 정도 올랐을 텐데 보통 한 110에서 12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 월급이 110만 원이요? 네, 110만 원. 그러니까 네. 그 110만 원은 통장으로 꽂고 네. 나머지는 별도로 현찰로 달라고 하면 현찰로 줘요. 어... 왜냐면 회사 내에서도 그 세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장으로 안 꽂고 현금으로 준단 말이에요. 일종의 편법이구나. 그렇죠. 일종의 편법이죠. 그래서 법정 근로시간은 4시간이에요. 아, 하루에? 네, 하루에 4시간. 근데 네.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막 네. 10시간 막 12시간, 12시간. 근무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던데.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월급이 통장으로 가압류되신 분들, 또 압류당하신 분들, 또 네. 최저임금 밑으로 급여를 받아서 넘어가면 다른 데 뺏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남자분들의 끝판왕이 그럼 택시로 택시하러 많이 오시는 가죠. 분들은 네. 뭐 전직 직업이 어떤 분들이 좀 오시나요? 직업은 너무너무 다양해서 S그룹의 임원이셨던 분들, 그다음에 또 제가 아시는 분은 그 지금 미래에셋의 김현주 회장님하고 같이 어깨를 네. 같이 나란히 했던 애널리스트 또는 뭐 증권계의 큰 손까지 뵀어요.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죠. 동서증권의 뭐 지점장이셨던 분도 예, 지인으로 계시고 그래요. 지금 하시는 일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보통 많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거의가 그 안 됐기 때문에 오지, 잘 되면 거의 뭐 택시로 안 오죠. 근데 딱 이제 소수 1% 정도는, 아니면 또는 때로는 0.5% 정도는 여유를 즐기시는 분들, 여유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 그냥 소일거리로 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소일거리로 아, 하시는 그렇구나. 분들. 거기는 이제 태생이 달라요. 저는 이런 분도 봤어요. 택시 타는데 네. 자기는 건물주인데 네. 집에 있기 심심해서 그냥 이거 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 그런 분들이 법인 택시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이 0.1% 뭐 왜 그러냐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연령 제한이었고, 이게 택시가 단점이자 장점이 단거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 불특정 다수죠. 다 불특정 다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업종을 하더라도 단골이 30% 40%가 있기 때문에 그 수요층이 안 하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데, 택시는 그럴 염려가 없어요. 자기만 마음만 먹으면 오늘 영업이 끝났으면 오늘로 리셋이야. 모두가 네. 한번 보고 말싸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내일 또 나가면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물론 거기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이런 패턴은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베이스는 제로 베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 마음가짐이 돼 있으면 단골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럼 이 택시가 네. 뭐 개인 택시, 법인 택시, 네. 모범 택시 뭐 이렇게 종류가 있잖아요. 세 가지 중에 네. 기사님들이 돈을 벌기 가장 수월한 택시는 어떤 택시인가요? 거의 다 대동소이해요. 뭐 크게 다르지 않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택시 옆에 보면 네. 무슨 뭐 알바몬, 배달통 이런 거 막 이렇게 광고 딱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문짝에. 법인 택시는 법인 택시 회사로 돈을 받고요. 네.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하는데 한 몇백 대 정도 있는데 그건 한 달에 3만 원씩 줘요. 아, 3만 원씩. 네. 근데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 좀 안 하는 추세예요. 네, 많이 안 하죠. 왜냐하면 그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이 차가 제3 목록 1호고 가장 그 내 차에 뭐 붙는 거 싫어하죠. 그럼 택시 일을 처음 딱 시작했어요. 네. 택시 회사 관계자분이 딱 30분 가르쳐줘요. 미터기 조정법, 아, 카드 조정법, 네. 끝. 그리고 나서 보내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서울 법인 택시들, 그러니까 회사 택시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회사 택시들은 어떤 제도냐면 26일 만근에
또는 24일 만근에, 근데 24일 만근인 것은 굉장히 좀 드물어요. 거의가 26일 만근에 12시간 근무를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아, 12시간? 네, 그래서 오전에는 12만 원에서 뭐 13만 원 사이, 또 오후에는 15만 원에서 16만 원 사이의 산학금을 받아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자기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돈은 내가 네.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그건 항상 내야 되는 항상 거예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보면 대충 가르쳐주고 일단 내보내면 오전반이 되면 12만 원에서 13만 원, 그 다음에 오후반이 되면 15만 원에서 16만 원을 입금을 시켜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닥 그렇게 신경을 안 쓰지. 또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예비군 훈련 가야 된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그건 뭐예요? 국가에서 부르는 거죠. 근데 우리 택시를 하면 국가에서 한 번 불러요. 언제 부르느냐? 교육을 받아요. 국가에서 서울시에서 하루 교육을 받거든요. 근데 그 교육하는 날도 월차를 쓰거나 또는 산학금을 내고 가야 되는 회사가 서울시에는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산학금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압박이 있는 거죠. 그럼 많은 이 택시 기사님들이 산학금이 없는 개인 택시를 몰고 싶어 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려면 개인 택시를 하려면 조건이 좀 있는 것이 3년 동안 무사고를 법인 택시, 그러니까 법인 택시뿐만 아니라 노란색 번호판, 주황색 번호판이라고 해서 관광버스 있죠. 버스도 노란색 번호판이니까 그것도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황색 번호판을 또는 주황색 번호판, 하여튼간 영업용 그 운전직을 3년 무사고를 근무를 하면 개인 택시를 살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생겨요. 택시 한 대가 네? 한 달 동안 벌어들이는 매출의 평균이 얼마 정도 되죠? 한 500에서 600, 400에서 600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거기서 가져가는 순수입이 얼마 정도 되나요? 순수익은 지금 법인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정도? 200만 원 내외로. 200만 원 가져가요? 내외 정도. 그럼 좀 일하는 거에 비해서 좀 적은가요? 많은가요? 계산해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12시간 곱하기. 12시간. 예, 12시간 우리는 항상 12. 아니, 벌써 적은데. 예, 벌써 나오잖아. 끝나잖아. 그 다음에 필요 충분 조건이야. 12시간 근무하고, 그 다음에 26일 만근을 했을 때, 그리고 12만 원에서 15만 원에, 그러니까 그건 이제 주간이냐 야간이냐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니까. 회사마다 어떤 회사는 12만 원이고 어떤 회사는 15만 원이 아니고, 주간은 12만 원, 야간은 15만 원. 왜냐면 하루 2교대니까. 그래서 그 조건을 채워지면 한 200, 한 2, 30만 원, 3, 40만 원 정도? 근데 원래 그거 채워주면 얼마가 월급이 나오느냐면 100, 한 3, 4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리고는 이제 나머지 벌어가는 것이 자기 거가 되는 거죠. 그럼 개인 택시 분들은 얼마나 벌까요? 개인 택시 부신 분들은 한 300 안쪽? 뭐 크게 차이는 안 나요. 크게 차이 안 나요. 예, 크게 차이 안 나요. 크게 차이 안 나요.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편차가 크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그거는 있죠. 이제 일에 대한 수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개인 택시가 쉽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똑같이 개인 택시가 12시간을 일하고 26일을 일하면 네. 훨씬 많이 벌죠. 근데 사람이 절대로 그렇게 안 되거든. 왜냐하면 이 산학금이라는 게 압박으로도 작용을 하지만 뭔가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작용을 하지만 근로의식에 또 그것도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벗어나는 순간 프리해지니까 20일을 만근을 보통 보거든요. 20일 만근을 채우시는 분들이 손에 꼽을 정도로.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왜 우리가 직업적으로 근무를 하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솔직한 얘기로 별로 없거든요. 네. 아무리 뭐 위험성을 한다 할지라도 뭐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어떤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근로를 하다가 외부 충격에 의해서 사망하시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자기 노동을 하다가 과로로 사망하시는 경우가 솔직한 얘기로 좀 드문데 우리 택시는 좀 비일비재해요. 아, 그래요? 네,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빚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외부 요건의 압박에 못 이겨서 택시를 시작을 하셨는데 그 빚을 갚아야 되는 또 생활도 해야 되는 그 압박감에 항상 이 긴장감에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틀 일하고 하루 쉬니까 그러면 48시간 중에 막 쪽잠 자시고 또는 차에서 주무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일 많이 한다 그러면 너 그러다 죽어. 이 소리를 제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운동해라. 또 그 다른 막노동 직업군들은 일을 하다 보면 체력에 한계가 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 네. 근데 운전은 서서히 길을 빨아가거든요. 여러분들 갈 때는 몰라요. 서울 부산을 왕복 한번 하고 나면 솔직한 이유로 핸들에 앉아 있을 땐 모르죠. 네. 근데 딱 내리면 못 걷죠. 못 걸어요. 이게 운전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신경을 많이 쓰면서 서서히 길을 빼러가요. 그래서 뇌졸중이 와서 터져요. 그런 현상들이 벌어져서 핸들을 잡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1년에 꽤 계셔요. 제가 택시를 타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요. 네. 홍대, 네. 강남, 네. 이태원에서 네. 밤에 택시 잡기 정말 힘듭니다. 힘들다. 네. 네. 승차 거부 정말 많이 하고요. 네. 예약도 없는데 예약등 켜놓고 네. 한 시간씩 기다리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 전 그런 거 보면서 뭘 느꼈냐면 네. 택시 기사분들은 네. 손님을 네. 선택해서 받으면서 네. 왜 이 손님들은, 그러니까 네. 국민들은 네. 타다랑 택시랑 선택하는 걸 기사분들이 네. 반대하는가, 네. 그럴 권리가 있는가, 네. 그런 생각 되게 많이 이제 센 질문 나오네. 아유, 세게 나오네. 아유, 그냥 가다, 네. 돌직구를 갖다 때리시는데, 네.